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일, K잡스의 김성일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경제 정선의 고사 관폭에 관한 설명입니다. 고사 관폭, 고사, 높은 선비가 관 본다, 뭐를 폭포를 본다. 그러면 무엇이 생각드십니까? 시원함이겠죠. 자, 여름이 다가옵니다. 이 고사 관폭을 보면서 여름을 대비하는 그런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죠. 자, 그럼 파워포인트를 봐주시겠습니다. 경제고사 관폭은 지본 수묵, 즉 종이에 수묵하라는 거죠. 묵을 사용해서 그린 그림인데 세로로 107.8, 가로로 59.5cm이고 1936년에 36년 11월 22일에 경매회 경승미술구락부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던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림 내용은 금은고와 한권의 책을 가지고 폭포를 찾아 도의를 시키며 즐기는 고사 한유를 소재로 그렸다. 한유가 뭐죠? 한가하게 즐긴다 이런 의미죠. 한유, 고사가 한유한다. 고사가 폭포를 보면서 책을 가지고 금은고를 뜯으면서 한유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경제 정선이 하고 싶은 욕망이겠죠. 이런 욕구는 지금 현대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뭐 여행을 떠나서도 가지고 있고 돈에서 살고 싶다 이런 욕구들 있으시잖아요. 과거도 사람들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굽이쳐 쏟아지는 폭포의 수량도 대단합니다. 보시면 폭포를 표현한 것들 물이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물이 금방 쏟아질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것은 여름 비 온 뒤 전경을 상상한 듯 합니다. 이거는 진경산수는 아닙니다. 진경산수의 형태를 빌려서 겸재가 아마 집에서 그렸겠죠. 그린 것입니다. 산색도 이에 맞추어 짚으르고요. 어느 곳의 진경은 아니지만 삼부연이나 내연산 폭포 아래인 듯한 착각이 드는 것은 겸재가 진경환법으로 이념산수를 그렸기 때문인 듯하다고 간송미술관 홈페이지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궁금증. 고사 관폭들을 요새 말로는 뭐라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에어컨 사진입니다. 웃기죠? 옛날에도 여름이 더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만 더운 것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여름 더울 때 뭐를 했을까요?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대청에 앉아서 부채를 붙였겠지만, 이 그림 하나가 집에 양반 대청 마루에 걸려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시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회화를 보면 이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어느 특정하지는 않지만 거기 어떤 선비를 상징하는 사람이 폭포를 바라다보면서 즐긴다는 게 필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삼부연이나 내연산 폭포로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지금 왼쪽에 있는 게 간송미술관의 삼부연 겸재가 그린 그림입니다. 삼부연 폭포를 그렸는데 이분들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시원함을 즐기고 있겠죠. 그런데 옷은 다 도포를 입고 있어서 시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림 자체는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리움의 정선 내연산 3년 추도라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지금 폭포가 꺾여 내려오는 거 보세요.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이렇게 꺾여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물을 시원시원하게 흘려내리는 그림이죠. 자, 여기서 재밌는 궁금증. 겸재가 조선 회화를 중국 것과 차별화시킨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겸재 그림을 보면서 유심히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겸재가 유난히 대두시킨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 간념산수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경치 진경산수에는 꼭 등장을 하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갓쓴 양반의 등장입니다. 갓쓴 양반. 다른 회화에도 갓쓴 양반 등장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경제 정선의 회화에는 꼭 갓쓴 양반이 나옵니다. 어디서 경치를 보고 그 진경산수를 그릴 때 경치를 볼 때는 그 양반들의 갓을 쓰고 양반들이 등장시켜서 산수를 보고 있는 그런 것이 꼭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도 그냥 멋진 그림이다. 경제정서는 멋진 그림이고 좋은 그림이겠지 보지 마시고 거기에 등장한 인물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꼭 갓쓴 양반이 있습니다. 이게 겸재가 한국화를 중국 것과 차별화시킨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또 재미있습니다. 그림이. 자, 여기서 이제
고사간폭, 아까 앞에 3부윤 그 그림에도 나왔지만, 이게 피마준법을 대담하게 구사하고 편점에 가까운 태점을 가하여 험준한 산봉을 일으키며 두 봉우리 사이로 한 줄기 큰 시냇물을 흘러보내어 폭포를 이루어 놓았다. 이런데 이게 뭐냐면 피마준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 더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말을 삼배를 찢듯이 쭉쭉 그려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산세를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리물을 양쪽으로 배치를 했죠. 하고 박진한 산세가 박진감이 있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울청한 기운을 동시에 살려냈다고 대한콜렉션 도록, 간성미술관 대한콜렉션 도록에 나와 있는데, 두 산봉우리 사이에 이 그림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는 낙관을 크게 하는 것도 겸제다운 큰 배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화가들이 낙관은 위쪽에 찍는 게 일반적인데, 겸제는 이 고사 간폭에서는 중간에다 낙관을 찍으면 호를 겸제라고 쓰고, 그 다음 낙관 두 개가 찍혀 있죠. 하나는 위에는 정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백문방인, 그 밑에 원백, 자죠. 그러니까 성인이 됐을 때 붙여주는 자에는 원백이라고 주문방인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동양을 감상하신다면 이 백문방과 주문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백문방이라는 것은 글자를 음각으로 파고 도장을 찍을 때 음각을 팠으면 거기에는 인주가 묻지 않지 않아요. 그러면 그는 희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깥은 인주 색깔이 붉게 되고 안이 흰게 될 때는 이걸 백문방인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주문방인은 이게 글자를 양각을 하니까 글자 있는 데만 인주가 묻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찍으면 글자만 붉은색으로 나오죠. 이게 주문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겸제정선은 지금 자기 이름은 백문방인으로 찍고 자는 주문방인으로 찍고 위에는 호를 찍었는데, 그게 어떻게 배치했다고요? 그림 한 중간에 딱 하니 넣은 겁니다. 이런 배포는 대단한 배포입니다. 글쎄요, 이게 또 좀 겸제정선은 그림을 잘 그리면서도 항상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 화사가 중인이었잖아요. 자기는 중인처럼 그림을 그리지만, 심지어 어떤 사람은 환쟁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양반이다. 그래서 난 니네들과 다르다. 그래서 낙관 하나를 찍을 때도 나는 내 주관대로 중간에 찍는다. 이거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배포가 있게 찍었다. 아마 얼추 맞을걸요, 제 생각에.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이제 낙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겸제 정선이 찍은 낙관들 종류입니다. 근데 자, 화가는 그림을 완성하고 하면 위에 그림 제목, 즉 화제를 씁니다. 자, 관영삼수가 아닌 진경산수의 경우 화제 대부분의 대상이 지명으로 쓰죠. 여기서 보면 세 가지 지금 보여주는데, 행호관어, 그 다음에 왼쪽에 통천문암, 또 가장 왼쪽에 정자연, 무오, 추위, 우암, 최영숙사,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돼 있는, 화가는 그림을 완성하고 화면 위에 그림 제목 및 화제를 쓰는데, 관음산수가 아닌 진경산수의 경우 화제 대부분 대상의 지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1번이 행호관어라는 낙관 부분, 이게 진경산수의 제목, 그 다음에 호겸제, 밑에 이름, 정과 선 이렇게 찍혀 있고요. 두 번째가 통천문암 해가지고 낙관 부분 호겸제, 그 다음에 인장이 원백, 아까 말씀드린 주문방인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정선, 1번 정선은 백문방인으로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있는 게 정자연, 무오, 추위, 우암, 최영숙사 이렇게 돼가지고 낙관 부분 호 겸제와 인장은 정선 이렇게 따로, 정자 선자 따로 이렇게 백문방으로 찍혀 있고, 그 다음 자 원백은 주문방인으로 찍혀 있습니다. 좀 독특하게도 이름이 외자잖아요. 정자 선자 두 개, 그러니까 선자니까 두 개의 음각 인장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정 찍고 선 이름 찍었다는 얘기예요. 만약 김홍도 같으면은 하나에다가 김홍도인 이렇게 찍는데, 정선은 그냥 그러니까 정과 선을 두 개를 따로따로 떼서 그냥 정선, 여기도 두 개 보시면은 찍혀 있는 게 다 정선이 따로 찍혀 있죠. 이게 정선의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자, 피마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동양어를 좀 본다 하면 피마준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준법에 속합니다. 준법 산세나 바위를 표현할 때 쓰는 동양적 기법입니다. 산, 암석의 윤곽, 승과 능선에 따라 그의 평형으로 그어내리는 준법으로 위아래 또는 좌우로 일정한 리듬, 좌우는 위아래 이렇게, 좌우는 딴 이렇게 가는 걸 이야기하죠. 리듬을 굵기로 긴 선을 그어 놓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배의 줄기를 풀어 빚어 놓은 것 같다는 비유에서 이름이 피마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과 선의 상호 관계가 중첩되면서 부분적으로 접힐 그린데 또 그리고 그린데 또 그리고 뭐 이런 식의 효과죠. 그래서 산행의 변화나 요철에 따라 장피마준, 단피마준 등 여러 형태로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현재 고서 관폭, 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관폭도의 의미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관폭도는 인물이 위주가 아닙니다. 폭포가 주인공입니다. 폭포가 주인공.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시원함이죠. 숨막히고 더운 여름 선비의 필수법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상상도 하면서 보시면 재밌습니다. 에어컨이 없던 시절 이보다 더 시원한 필수법이 있었을까? 예컨대 내가 폭포가 내리는 산에 갔었을 때 시원함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폭포가 아니면은 바닷가이면 바닷가에 멱을 감겠죠. 근데 양반이 바다에 사는 경우는 잘 없죠. 잘 없겠죠. 그래서 보통 양반들이 찾는 것은 폭포를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왕도 이런 빚을 못했을 거예요. 왕은 온천에 가는 경우, 온천 행궁에 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런 빚을 했다는 그림은 없습니다. 그래서 왕도 여름이면 이런 관폭들을 보면서 시원함. 자, 내가 직접 안 가면 이거 관폭들을 보면서 느끼는 시원함. 이제 이런 고사 관폭의 역할입니다. 역할. 기능이면 기능이죠. 관폭도가 생활에서 쓰이는 기능이죠. 그래서 물론 선비들도 다 찾아가지 못하고 이런 그림을 사랑방이나 마루에 걸어두고 즐겼을 겁니다. 옛날에는 뭐 행차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림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양반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 그림을 보면서 하는 피스폭도를 보면서 하는 피스폭을 뭐라고 이름 붙이면 좋을까?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웃지 마세요. 자, 상상피스입니다. 상상피스. 귀로는 폭포 소리를 상상하고, 눈으로는 물 떨어짐을 상상하고, 피부로는 추위에 소름 돋음을 상상하면 도의가 다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지금 겸재 고사 관폭이 가지는 멋진 그림과 생활 속의 기능, 즉 에어컨 기능을 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림을 보시면서 잘 그렸네 그런 뿐만 아니라 이런 역할들이 무엇일까를 상상해 보는 것도 재밌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대한 컬렉션에서 나와 있던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봤고요. 다음 동영상에는 또 이번 대한 컬렉션 나왔던 너무도 귀여운 도자기들이 많고 또 의미 있는 도자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정병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겸재 고사 관폭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